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 집권 여당 민주당의 첫 원내대표가 오는 13일 모레 금요일 선출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종 쟁점 입법사항을 놓고 야당인 국민의힘을 상대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사표 던진 서영교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네. 의원님 어제 후보 합동 토론회 열렸고 내일과 모레 이제 투표 치러집니다. 예. 오늘도 동료 의원들 1대1로 또 만나시고 또 당원들께도 이제 호소도 하셨을 텐데 오늘 하루 어떤 일정 보내셨는지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 전화기는 불이 납니다. 아, 그래요? 지지한다는 분들이 계속 전화를 해주시고요. 네. 예,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겠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전화가 오고요. 또 저는 계속 의원들께 전화를 하고요. 그래서 제 전화기가 불이 납니다. 거의 전화기가 지금 뜨끈뜨끈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뜨끈뜨끈하고요. 충전기를 연결해 놔도. 네, 오늘 일정은 네. 오전에는 김어준 네. 예, 뉴스 공장에 출연을 했고요. 네. 그 바로 이후에 또 유용화의 뉴스레터, 네네. 생활정치, 그리고 연합TV, 생중계, 네네. 그리고 2시에는 제가 국회에서 의정대상을 받았습니다. 아, 의정대상이요? 예, 국회에서 딱 한 번 국회의장이 주는 대상인데요. 네. 그 대상에 제가 소상공인 정책 포럼 대표라서요. 그 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 포럼. 2시에는 또 매불쇼. 네.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은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국회의원회관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 예.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네. 우리 서영교 의원님 이 얘기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원내대표 출마하신 이유, 바로 이 시기에 서영교 의원님이 원내대표 적임자다 하는 이유를 조금 요약을 해주세요. 예, 제가 최고위원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했고요. 네. 현재 법사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내란을 제가 앞장서서 해결해 왔습니다. 이제 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내란 잔재를 확실히 뿌리 뽑아야 되는 게 한 가지 과제고요. 그다음에 민생을 회복해야 되는 게 한 가지 과제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내란 척결을 위해서 계속 일해왔기 때문에 이 내란을 뿌리 뽑는데 제가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민생 회복 지원금 등 만들어내는 일을 행정안전위원장을 하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해내는 일에는 서영교가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새로운 정부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고 싶어서 원내대표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보조를 잘 맞춰서 당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 서영교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제가 길게 말했는데 간단히 말해주시네요. 제가 또 언론인이잖아요, 의원님. 네. 이재명 대통령님과 보조를 맞춰서 대한민국의 발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파트너는 적임자는 서영교다. 네. 예. 잘 맞습니다. 알겠고요. 자, 네. 의원님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됩니다. 이게 의석수로 따지니까 그 의원 수로 따지니까 한 34명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 맞습니다. 퍼센트예요. 그래서 의원님 보시기에 권리당원들은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해서 이렇게 투표에 나설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권리당원들은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사람, 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엄청난 탄압을 받을 때 가장 잘 싸워준 사람, 그래서 법사위에서 불법 비상계엄의 내란을 밝혀낸 사람 서영교, 그리고 최혜병 사건 수사 외압을 밝혀낸 사람 서영교,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를 밝혀낸 사람 서영교, 이쪽에다가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동안 만들어온 법안이나 이런 걸 보면 제가 명태균 게이트 특검법도 대표 발의하고, 네. 또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도 대표 발의하고, 그래서 법을 잘 만들고 일을 잘해온 사람 서영교다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 기존에는 이제 같은 동료 의원들의 표만 받으면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네. 처음 이제 권리당원 이게 투표가 반영이 되는 건데 네, 이분들을 대할 때는 의원들만 대할 때하고 조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까? 좀 다릅니까? 아니면 결국은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권리당원님들은 아주 숫자가 많으셔서요. 네네. SNS 통해서 인사드려야 되고요. 유튜브 통해서 인사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또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예. 제가 그동안 활동했던 많은 것들이 네. 제가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또 법사위로 활동하고 이런 많은 내용들이 그동안 보도가 많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또 유튜브 통해서도 많이 나가고요. SNS 통해서도 많이 전달되고요. 또 제가 갖고 있는 제 서영교 TV가 있습니다. 네네. 서영교 TV 구독자가 약 14만 명가량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아주 재밌고. 자, 서영교 TV 한번 들어왔다 가세요. 그렇게 할게요. 아주 재밌고 즐겁고 지난 그 대선 때 네. 대구 경북 다니면서 선거운동한 그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문자 2개 소개해 드릴게요. 김미숙 네. 님이 서영교 의원님 스타시네요. 흐흐. 에너지 넘치는 모습 좋습니다. 느낌표 네. 3개. 208 하나님이 같은 성씨라서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일 잘하는 서영교 의원 화이팅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네, 네. 자,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한 3개 정도는 어떤 질문을 드릴 거냐면 국민의힘이 이제 반발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뭐 이재명 네. 대통령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어떤 입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앞으로 이제 원내대표 되시면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런 거를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네. 자, 대선 이후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집권 초기에 국민의힘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부분하고 이거와 좀 관련된 민주당 입법 부분입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고법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추후 기일 지정 형식으로 일단 사실상 이제 재판을 중단을 했는데 네. 국민의힘은 뭐라 그러고 있냐면 이게 삼권 분립이 붕괴되고 헌법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네, 어떻게 네, 보세요? 아직도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렸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의해서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소추라고 하는 건 수사하고 기소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기소돼야 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 기소도 되지 않고 수사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동안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될 거라고 하는 걱정에 의해서 이 수사를 엄청나게 압수수색을 수백 번을 하고 그다음에 기소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판에 넘겨놓고 질질질질 끌어서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미치려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서 파면됐단 말이에요. 다시 선거가 이루어져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판을 받는다? 이거는 법원이 딱 판단을 해서 재판을 아주 추후로 연기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 너무 일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이 시점에 다시 이것을 들고 나와서 이 재판을 연기했다라고 하는 법원을 향해서 비난을 하는 것은 지금 현실을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이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자꾸 그렇게 문제 제기하고 공격하니까 네. 이와 관련한 법 형사소송법을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네. 자, 그래서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의 대상도 아니지만 예. 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뭐에 의해서 내란과 외환의 죄를 빼고는 이렇게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2일 본회의는 일단 연기를 했고요. 안 하기로 했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새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전략을 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형사소송법하고 대법관 정원 30명 늘리는 법원조직법은 뭐 예를 들어서
예컨대 뭐 6월 내로는 가급적 처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사회적 논의를 하시는 겁니까? 형사소송법은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바로 처리할 겁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대신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정에 나오는 이런 일을 없앨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거든요. 오늘 코스피가 2,900선까지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무나 잘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재판 얘기 더 안 나오게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법이 아니고요. 네. 헌법 84조의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 기소, 그리고 재판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법관 증언법도 마찬가지로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빠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법관 증언은 30명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현재 14명입니다. 네. 그 14명을 16명 증언해서 30명으로 하는 거죠. 으로죠, 으로. 예. 예. 30명 으로. 그리고 예.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4명 정도씩 이렇게 서서히 해나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준비할 것들은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네. 대법관 증언은 왜 해야 되느냐. 현재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3,000개 내지 4,000건의 사건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만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송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국민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숫자를 조금만 늘리면 소송이 좀 더 빨리 될 수 있고 그리고 한이 맺혔던 국민들이 그 대법관들에 의해서 판결을 받으면서 그 한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에 4,000건이나요? 3,000건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해요. 그리고 아예 보지도 않고 기각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국민들을 위한 대법관 증언이고 이것은 법원 측에서 해달라고 법원 노조에서 해달라고 정책 제안 온 사안이고 아주 오래된 사법의 수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영교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형사소송법은 이제 원내대표 되시면 바로 서둘러서 이제 처리할 거고 네. 법원 조직법 개정안도 비교적 빨리 이거를 처리하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네. 이해가 되고요. 법원하고 충분히 왜냐하면 법원에 있는 대법관 조의대 네. 아니면 직위원 이런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말고 다른 법원의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들도 대법관 증언을 원해 왔었습니다. 네. 예, 법원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법원 노조도 저희들이 직접 들고 왔습니다. 대법관을 증언해달라고. 왜? 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 일을 풀어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건 국민을 위한 법이다라고 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법원도 요청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가면서 네. 단계적으로 증언시켜내는 법을 제가 바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네. 의원님 우리 방송국과 전화하시는 김에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제 방송 네. 3법이 또 이제 쟁점 법안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 네. 이제 그 공영방송 이사수 늘리는 방송법 개정안이 네. 있습니다. 우리가 네. 사실 정권 바뀔 때마다 뭐 방송 장악 논란이 좀 되풀이됐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래서 원내대표 선출되시면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이나 이런 쟁점 현안 좀 어떻게 사회적 논의를 좀 거쳐서 이렇게 찬찬히 논의하실 겁니까? 이것도 좀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사회적 논의를 많이 해온 법안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신속하게 가는데요. 이것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 새로운 정부에서 이사들을 증언해서 독립성을 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게 하면서 저희들도 같이 논의해가면서 가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국회 과방위에서는 빨리 신속하게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고 빨리 신속하게 통과시키되 많은 분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법인지 네. 방송 그 독립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하는 걸 꼭 제대로 알려나가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이요. 내란 특검, 네.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제 공포를 했습니다. 자, 야당은 어떤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것이 결국은 그 이제 정권을 접수했기 때문에 검찰로 해도 되는데 특검으로 함으로써 결국은 야당을 겨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검찰이 잘 못했기 때문에 끝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까지 선포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도 연루되어 있고 국정원도 연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내란 특검법은 검찰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연루되어 있어서 검찰에게 맡겨둘 수가 없는 겁니다. 벌써 이와 같은 특검은 벌써 몇 번째 윤석열이 거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으로 가는 게 맞고 더 이상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전혀 특검으로 가서 확실하게 수사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검찰을 지금까지 행태로 볼 때 믿을 수 없고 특검으로 가서 확실히 진실규명해야 된다 말씀이시고요. 네. 네. 자, 서영교 의원님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추경 집행을 통해서 지역화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저 민생회복지원금 재난지원금이죠. 이게 지급이 된다면 보편 지급 성격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선별 지원 형식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 국민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 그 어려운 위기에서 이것을 코로나를 극복하고 회복되었던 대한민국 세계 1위였습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것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네. 저는 전 국민에게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이 주어져야 되고 그 돈은 전부 다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 세금에 이자 붙여 돌려드리는 일 그리고 그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생산자에게도 가고 그리고 소비자에게도 가고 네. 중간에 공장에도 가고 기업에도 가고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마중물이 되어서 다시 모두 다 부가세와 세금으로 국가가 걷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 장차관 후보자 공기관장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이제 추천을 받기로 한다고 이제 밝혔고요. 네. 대통령실이 오늘 뭐라고 밝혔냐면 시행 첫날이 어제 10,000건 넘는 추천이 접수됐다. 그래서 제가 이거 딱 보니까 오늘 서영교 의원님 인터뷰하면서 아마 행안부 장관이나 이런데 서영교 의원님 이름도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자, 국민 추천제 어떻게 평가하세요? 너무 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당대표로 있을 때부터 당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요청하는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추천제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많은 인재풀이 생길 것이고 좋은 사람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자, 이것은 아주 잘한 거고 이거에 의해서 어떤 어떤 인사가 더욱 풍부해질 거고 능력 위주로 이렇게 발탁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여러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혹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자,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설정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얘기하는 게 수직적이라기보다는 수평적 관계 또 이제 소통이 원활한 관계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원내대표 되시면 좀 쓴소리도 가감없이 하실 건지 이 수평적 관계 설정에 큰 어떤 그런 관계를 설정하는데 자신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쓴소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충분히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실 거라고 판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국민이 아프다고 경제가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달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전달해서 혹시 선별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정부에게 국민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전달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예금자 보호 한도 이런 것도 지금 5천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모두 다 1억 원까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도 만들어 통과시켰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시행하게 해달라. 제가 전달할 것들은 국민이
요청하는 내용을 대통령께서 많이 듣고 계시긴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해서 좋은 정부, 좋은 정책을 만들게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 목소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의원님. 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통합과 협치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뭐 3대 특검 이런 것도 언급하면서 여당이 입법 폭주를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우려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그 원내대표 되시면 야당과의 협치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세요? 야당과 잘 협상하겠습니다. 대통령도 협치를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주로 해야 될 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생 회복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 제가 이렇게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야당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야당을 잘 설득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돌려드리자. 국민이 낸 세금인데 네. 거기 이자부터 돌려드려서 그게 경제를 살려내서 그게 다시 정부로 세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선순환의 활력을 코로나 때 해봤으니 그런 것들은 잘 설득해서 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거 포퓰리즘이라고 하거든요. 네.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을 잘 설득해서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설득하고 잘 협치를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예, 오늘 말씀은 네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